국방부가 대북 감시 정찰 능력 확대와 미사일, 장사정포 요격 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1년부터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비 100조 1천억 원, 전력 운영비 200조 6천억 원, 총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 6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6.1%입니다. 먼저 군은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2025년 전후 발사가 목표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등 지상 이동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한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가 2025년 이후 도입됩니다. 방공 식별구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 계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 정보 수집 체계도 추가 확보합니다. 대북 감청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정찰계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탐지 및 요격 능력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탐지 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과 올해 말 전략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 배치합니다. 아울러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사업 등에도 착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격 미사일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스커드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면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요격 체계도 개발됩니다. 이른바 한국판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체계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사거리가 54km에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에 240mm 방사포 10개 대대, 총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 대화력전 전력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계획 동안 연구에 착수하고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께 전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3만 톤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며 10여 대가량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재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3 사업이 추진 중인데 4,000톤급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4,000톤급 잠수함에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진 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향후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와 주변국 견제를 위해 핵잠 도입이 공식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군은 기계식 레이더인 KF-16, F-15K 등 주력 전투기에도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KF-16, F-15K를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사 레이더의 정보 처리 속도가 기계식보다 1000배가량 빨라 동시에 여러 타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 상반기쯤 나올 CJ1호기로
2022년 하반기부터 초도 비행시험에 나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는 지금보다 향상된 A사 레이더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년여 뒤 비행시험에 착수할 KF-X에는 7일 선보인 A사 레이더보다 20%가 크고 모듈도 1088개에서 1200개로 늘어난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이런 모듈 숫자는 800개인 일본 F2나 1000개인 프랑스 라팔, 1100개인 미 해군 슈퍼호넷 전투기를 넘어서 5세대 스텔스기인 F-35A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 정찰 로봇, 무인 수색 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보의 토대를 닦아나가자 일본과 인도도 자극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 1호기가 나오는 등 KF 사업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일본도 독자적인 차기 전투기 개발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계가 되는 차기 전투기의 개발을 둘러싸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의 통합을 담당하는 기체 담당 기업이 항공 및 엔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진 싱글 프라임 체제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한 개 업체와 차기 전투기 개발 제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 한 개 기업이 전체 개발 제조를 총괄하고 공동 개발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는 미국산을 수입하거나 미국 기종을 일본 기업이 라이센스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일 공동 개발을 내건 F2도 조립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았으나 핵심 부품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조했습니다. 이번 차기 전투기 개발 제조를 일본 기업이 도맡게 된다면 이후 민간 항공기에 관련 기술을 응용할 수 있게 된다고 니혼게이지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방위산업은 독자적인 전투개발 기술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생산기술 개생이나 최첨단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움에도 일본이 전투기 핵심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라는 요구 목소리만 높아왔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다시 미국 제조를 축으로 개발하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개발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여 국내 방위 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과 일본 주도를 어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공전력의 우위를 따지기 위해 벌써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일본의 개발 능력은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미국과 영국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 역시 무기 수입 제한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10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전날 오는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돌격용 소총 등 101개의 군사장비 수입을 점차 금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신 자체 생산을 통해 인도 내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인도군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3조 5천억 루피, 약 55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며 앞으로 6-7년 동안 국내 업체와 4조 루피, 약 63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국방 자립을 향한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이자 국방비 지출 4, 5위를 달리는 국가입니다. 러시아와는 2018년 54억 3천만 달러, 약 6조 4천억 원 상당의 S-400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첨단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 24대와 세계 최강 공격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6대를 들여오기로 했고 프랑스에서는 라팔 전투기 36대를 도입 중입니다. 인도는 이처럼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해왔지만 동시에 주요 무기 체계의 외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의 A사 레이더의 독자 개발 성공의 여파로 주변국들이 안보의 방향을 바꿔가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